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그래도 이거를 사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비보책을 세워줘야 돼요, 지금. 여기는 방을 뭐 만들 수가 없으니까 옮길 방법이 없죠. 겨우 주방이 하나가 천의방 길방이니까 음식 맛은 괜찮은 거야. 만약에 어떤 식당을 가서 식당 같은 데는 출입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데 뭐라고 했어요? 주방. 세 번째는 금전출납비가 있는 거. 그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은 주방에다가 위주로 보는데 만약에 주방에 육살이나 화해, 그 다음에 오기방으로 주방에 있으면 그 식당은 망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도에 망하느냐, 몇 년 후에 망하냐 하는 게 또 나와. 이 사람이 요 식당을 인수를 해서 사업을 벌려나가는데 이 사람 생년 대세하고 이 사람이 이제 맡아서 운영하려는 주방하고 그 다음에 주방의 위치를 보면은 이 아주머니가 이 주방을 이 음식점을 인수를 해서 몇 년 가다가 문을 닫겠는가 하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달통한 사람들은 아주머니 띠가 뭐요? 그럼 만약에 이제 손원장 마냥 경자상이다 이렇게 짚어보고 아주머니 여기서 3년은 못 버틸 거예요. 아니 재수없게 지금 이거 돈 몇 억을 인수했는데 왜 3년을 못 버텨요? 정확하게 3년 만에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학문을 여러분들이 배우러 온 거니까 대한민국이 이걸 강의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고 배워두면은 아주 유연하게 써먹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은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주인방이 지금 제일 문제가 들어오죠. 그렇죠? 주인방이.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주인방이 지금 자리는 어디예요? 자리는 토방의 자리에 하고 있죠. 토방. 요 화해는 뭐예요? 화해가 오행이 뭐예요? 그거 보라고 거기. 토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화해라고 해서 흉성이 흉살이 자기 자리를 생해주죠. 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화해가 이 토궁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화해가 화해 성질이 아니고 만약에 수의 성질이 있다고 하면은 자리에서 극하고 들어가죠. 토국수를 해주죠. 그러면은 화해의 흉한 기운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자, 자리가 전부 다 이렇게 나쁘게 자리가 잡혀 있다 하더라도 자리에서 흉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를 토국수 해가지고 카바를 시켜주면은 흉한 기운은 절반으로 감소가 된다. 그런데 이 화해는 아까 오행이 뭐라 그랬어요? 오행이 토니까 서로 비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 화해란 녀석이 토에 해당되는 궁에 들어앉아가지고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배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비보책을 어떤 걸 써줘야 돼요? 금으로 빼줘? 금으로 빼줘야 돼요? 아니면 극하고 들어가야 돼요? 배가 부르면 빼주는 게 지금 술을 써줘야 되는데, 응? 술을 써주면 이 화에 토하고 궁이 토니까 굉장히 배가 나와 있는데 수가 들어와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금이 들어와서 감당해 줄 수 있어요? 빼는 게 감당을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극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 화분을 해줘야지. 그 화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빼준다는 거는 종을 달아주는 거고, 그렇죠? 극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극한다고 하는 거는 화분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화해도 이 토란 녀석이 토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지세상 만난 거야. 이제 이 화해라는 흉한 기운이 2배, 3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금으로 토생금을 해서 금으로 빼준다는 게 한계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극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문이 여기 있다 하면은 문이 여기 있다 하면 문 앞쪽에다가 화분을 심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베란다 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뭐가 들어와 있어요? 커튼이 쳐져 있겠죠.
커튼에 이렇게 드르륵드륵 하면 문 있잖아요. 그 문에다가도 조그만 그 선인장 같은 화분을 2개를 정도는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방의 첫 번째. 자, 육살이 간토궁에 들어와 있어요. 육살은 수의 성질을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자, 육살은 수인데 토에서 토국수 해가지고 육살의 휴관 기운을 절반으로 좀 감쇄를 시키고 있죠. 그러면 이 방에 이제 이거는 자식들이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뭐 아직 나이가 적으니까 어린애들이 있을 텐데 요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첫 번째 방은 육살방에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오기방에 들어가요. 2개 다 여기서 애들이 생활하다 보면 잔병치레, 사고질병이 계속 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옮기는 게 가장 좋지만 옮기를 못 해준다 한다면 옮길 수가 없다면 비버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육살은 수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간은 토국이죠. 토의 성질을 갖고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토국수 해가지고 육살을 치니까 육살이 100이라는 힘을 갖고 들어오다가 50으로 감소가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어떤 비버책을 써야 돼요? 그리고 50이라는 기운이 남아있죠. 어떤 기운을 써줘야 돼요? 오항을 넣어주면 큰일 나지. 육살은 수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오항을 놔주면 어떻게 돼요? 토국수 해가지고 육살의 기운을 절반으로 줄여놨으니까 여기도 뭐를 심어줘야 화분을 갖다 놔야 되는 거죠. 수생목을 빼줘야 되는 거죠. 두 사람 이해가 돼요? 그래 여기다가는 방에 문에다가 화분을 2개를 갖다 놔라. 그 다음에 만약에 학생들은 공부하는 책상 위에다가 한 10cm 정도 되는 조그만 선인장 같은 거를, 선인장은 왜 중요하냐? 살아 숨쉬는 거거든. 이 중화를 시켜주는 건, 나쁜 기운을 중화시켜주는 건 전부 다 살아 움직거리는 걸 해줘야 돼요. 어항도 살아 움직거리죠. 화분도 키가 크죠. 그래서 종이란 건 뭐예요? 땡 하고 울리면서 음파가 태동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석이라는 건 뭐예요? 수석 여러분들 죽은 게 아니에요. 물속에 있는 돌 있잖아요. 그거 전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를 우리가 비버책을 세워줘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지, 죽어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우리가 뭐를 갖다 놔야 돼요? 화분을 갖다 놔야 된다. 자, 이번에 여기를 봅시다. 오기는 오행이 뭐예요? 오기 화죠. 건궁은 오행이 뭐예요? 금이죠. 그러면 오기는 성질이 화의 성질을 갖고 있고 건건 금의 성질이니까 화극금 돼가지고 다투기 시작을 해줘. 오기는 화의 성질, 건국은 금의 성질, 화극금 해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죠. 그러면 뭐를 우리가 해줘야만이 여기서 중화를 시키고 흉한결을 길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자, 요거 오기는 화야, 건은 금이에요. 그래서 화극금이 돼. 화극금이 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토를 넣어줘야죠. 화극금인데? 토가 아니고 화상이 토생각. 뭐를 넣어줘야 돼요? 자, 요 녀석하고 자기 자리하고 쌈박질을 하고 있어. 그럼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재는 뭐를 해줘야 돼요? 오기는 화의 성질, 자리는 금의 성질, 화극금 다투니까 분란이 더 일어나요. 그 분란 아니라 이렇게 뭐 어떻게 상생을 시켜줘야지. 화하고 금에서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까 손 원장 얘기한 대로 화생토, 토생금으로 하면은 서로 상생이 되죠. 토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숨쉬는 도자기, 수석. 그걸로 배치를 해줘야 된다. 방 안에다 그걸 놓던지 아니면 문 입구에다 놓던지. 문 입구에다가는 예산에서 만드는 숨쉬는 도자기 있잖아요. 숨쉬는 도자기 2개를 거기다 갖다 놔야 된다. 근데 화분을 넣으면 안 돼요. 화분을 넣으면 목생화 해가지고 오기를 생해져 이제. 이때는 화분을 넣으면 안 된다 이거야.
가지 아저씨 좀 이해가 돼요? 그거는 그러면 그 숨쉬는 도자기를 그 문 앞에 놓는 거예요? 문 옆에 조그만 항아리 있잖아. 문 양쪽에다 세주고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아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침대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침대 위에다가 아니면 침대 밑에다가 그걸 놔주란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나이 든 사람이 있다. 이제 만약에 방은 좁지만은 노부부를 모시고 있다 하면은 노부부가 쉬는 방향은 연년방에다 쉬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안마의자 같은 거를 이 연년방에다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연년방이라는 글자 그대로 명을 이어주는 방향이야. 건강을 생해주는 방향. 그러니까 연년방에다가 건강에 안 좋은 사람,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 노약자분들, 그 다음에 체력이 허약한 사람들은 저기서 방을 여기다 써주면 좋은데 방은 이미 구조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노인분이 쉴 수 있는 안락 의자 같은 걸 갖다 놔서 항상 이 밖을 쳐다보면서 여기서 주로 주무실 때만 빼고 여기서 활동을 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문을 열고 새로운 기운이 쑥 들어오려고 하다가 화장실로 다 빠져나가요. 여기 동아 아파트 구조가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은 거야, 여기가. 그러면 화장실 문을 열고 밖에 있는 기운이 엘리베이터 타고 들어온 기운이 방을 한 바퀴 돌면 묵은 기운을 다 빼는 거죠. 묵은 기운을 다 쫓아내고 한 바퀴 돌아줘야 되는데 문을 열고 사람이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뭐예요? 화장실하고 바로 일직선이 돼버리죠. 그 문에서 새로운 기운이 방을 한 바퀴 돌고서 나가야 되는데 돌지를 못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기에 해당되는 흉한 기운, 그 다음에 육설에 대한 흉한 기운, 주인방에 해당되는 화에 해당되는 흉한 기운이 그대로 있는 거야.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것도 비보착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세워줘야 돼요? 그렇죠. 거울을 여기다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여기다 달아서 이 생기가 들어오는 걸 반사를 시켜서 한 바퀴 휙 돌고 빠져나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여기? 실질적으로 여기가 동아 아파트가 구조가 저렇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 여기는 봐봐요. 절명은 오행이 뭐예요? 금이죠. 금. 태국은 뭐예요? 금이죠. 금 비화돼가지고 금의 기운이 굉장히 왕해졌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화의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을 그럼 극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화장실은 수의 성질을 갖고 있죠. 그리고 절명도 금, 자기 자리도 금의 자리, 금생수 해지니까 이 화장실은 흉물이야. 그러니까 절명 같은 데는 흉물에 있으면 좋지만은 왕한 게 지금 탈이 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왕한 기운을 중화시킬 수 있는 건 또 뭐예요? 수의 기운. 금생수 해가지고 화장실의 수의 기운인데 금생수 해가지고 화장실의 수의 기운이 왕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빼주고 중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화분을 갖다 놔야죠. 화분을 입구에다가 두 군데를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동아 아파트가 완벽하게 이제 비보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 집을 가보면 노인네들 사는 집은 이 출입문에다가 종을 달아 놓잖아요. 자, 이 집에다가는 종을 달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종은 뭐라 그랬어요? 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문에다가 금을 달아 놓으면은 진방은 뭐예요? 목궁이죠. 금금목이 되죠. 종을 못 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아무데나 종을 달아 놓는단 말이요. 응? 그러면 종을 달아 놓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토의 방향을 달아주든지 수의 방향에 달아주든지 금의 방향을 달아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화의 방향이다. 그런 경우는 금을 달아줘가지고 종수를 달아줘가지고 흉한 기운을 음파로 인해가지고 중화시켜주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문이 목의 방향인데 종에 해당되는 금의 기운이 있으면 서로 금극목이 돼가지고 상극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을 달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집도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방향을 딱 봐서 문이 만약에 진방이나 손방이면 전부 다 목의 방향인데 종을 달아줬다 하면은 맨날 문을 열고 닫으면서 서로 상극관계 그 계속 형성이 돼. 그럼 사람은 처음에는 그 기운을 못 느끼지만 5년 10년 살다 보면은 집안에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이 없어. 안정감이 없다는 거는 문에서 벌써 기운이 서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흉한 기운이 자꾸 들어온다. 어떤 사무실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 이제 역수를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역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뭐 잘 되고 있나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문을 열고 툭 들어가자마자 기운이 탁한 기운이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그 기운에 있는 배치가 전부 다 상극 관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게 문이야. 손원장 사무실이 문 턱 열고 들어오면 본인이 앉아있는 책상에 딱 마주 보고 있어. 그럼 뭐가 좋아요, 그게? 안 좋죠. 그러니까 옮기야 되는데 또 옮기가 그렇대. 뭐 소리가 나고 그런 다음에. 예? 옆에 그 미신경을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단순한 거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예?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그래서 배치를 주인방, 주방은 전부 길하게 배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입문이 감방, 이방, 그 다음에 진방, 선방, 감방, 진방, 감리, 진, 선방에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동사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사택이다. 감리, 진선 동사택이다. 그 다음에 건방, 곤방, 간방, 태방 이거는 서사택이다. 잘 봐봐요. 문이 진방이 있죠. 문이 진방이면 감리진손, 감리진손이 동사택이니까 간방은 뭐예요? 천이가 떨어졌죠. 그렇죠. 이방은 뭐예요? 생계가 떨어졌죠. 진방은 보기가 떨어졌죠. 손방은 연연히 떨어져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동사택, 서사택이라고 하는 거는 문이 지금 진방에 있을 적에는 주방하고 주인방은 손방이나 이방이나 간방으로 앉혀놔야 되고, 문이 만약에 건방에 문이 났다 하면 주인방, 주방은 곤방, 그 다음에 간방, 태방으로 있으면 자연적으로 동사택, 서사택 딱 맞춰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